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2차시 1910년대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자꾸 62차시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오늘 하는 요 내용들 여러분 반드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63차시, 64차시 차례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된 이후에 1910년대 당시에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얘들아 이 독립운동의 어떤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자치기관과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활약을 했는데 오늘은 1910년대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 당시에 우선 국내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요 아직도 그러니까 의병장 계열로서 황제를 복위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했었던 그 단체는요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주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었고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의병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있었고, 자, 임병찬이라고 하는 예전 그 최익현을 따라서 그 스시마섬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최익현은 순국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1907년도에 다시 이제 국내로 송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았고 이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조직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뭐랄까요? 의병장으로서의 어떤 한계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본 총독부에 대해서 국권 회복을 위한 어떤 뭐 청원서라든지 국권 회복 취지에 그 당시에 이제 뭐 국권 반환 요구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했는데 사실 국권 반환 요구서를 가지고 당시 우리가 독립을 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했죠. 의병장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좀 뭐랄까요? 당시 일제 국권의 어떤 침탈을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환 요구서를 통해서 어떤 이제 반환을 받으려는 국권을 이제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은 물론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활동을 했었던 의병장으로서 고종의 밀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를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 독립의군부는 고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이 복벽주의, 황제정을 목표로 했던 그런 단체였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또 하나의 단체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광복회가 조직이 됩니다.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중심되어서 조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박상진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단체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정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임병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벽주의였잖아요. 황제정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면 대한광복회의 박상진은 최초로 공화 정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화정을 목표로 한 그런 단체를 조직했다라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박상진이 그 당시에 이제 총재였고 부총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만주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 바로 김좌진입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 만주 지부에서 활동했던 이 김좌진이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큰 어떤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할도 했죠. 그래서 친일파 단체들을 습격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의연금을 거둔다든가 아니면
당시 이제 일본이 세금을 거두는 뭐 그런 과정에서 마차를 습격해서 그 세금을 이용해서 그 세금을 가는 그 마차를 뭐 이렇게 털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에 쓰려는 뭐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1910년도에 여러분 국권 피탈되던 당시에 이 박상진이라는 분은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판사라는 것은 얘들아 어떻게 보면 그 앞길이 보장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판사의 자리를 바로 그냥 버리고 이렇게 대한광복회 활동을 했다는 것. 나중에 1918년도에 결국 일본에 의해서 잡혀서 4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시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 임명찬이나 이 박상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참 뭐랄까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자신 어떤 목숨을 쉽게 버릴 만큼 임명찬도 그렇고 박상진도 그렇고 자신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모두 상실을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국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 만주 지역을 간도라고 불렀어요. 간도. 자, 그리고 이 간도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어딘지 알겠습니까?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만강 넘어 있는 백두산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북간도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가 북간도. 자, 그리고 백두산 서쪽에 있는 압록강 넘어 있는 이 지역을 보통 서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도는 크게 보면 북간도와 서간도로 나뉘어진다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역, 두만강 넘어 있는 이 러시아 땅 있죠? 여기를 연해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1910년 이전부터 이미 한인들은 뭐 북간도나 연해주, 서간도로 많이 이주를 해 와 있는 상태였고,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건너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면서 이곳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었던 곳은 첫 번째는 바로 이 북간도 지역이었습니다. 북간도는 1850년대 이후부터 이미 한인들이 많이 이주를 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학교들이 건설되면서 체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여기 1910년대 당시에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연해주. 연해주는 1890년대 이후부터 한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 1910년도 당시에는 한 6만 명 정도가 거주할 만큼 굉장히 또 한인들의 큰 중심지였고요. 자, 그리고 국권 피탈된 이후에 바로 이 서간도 지역으로도 이주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바로 어떤 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어떤 이주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민회였죠. 자, 그래서 우리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로 나누어서 당시 어떤 독립운동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북간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간도에서는 주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는 그 자치 촌락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용정촌이라는 곳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는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용정촌은 이상설, 그 이동영 같은 당시 이제 만주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건설을 했었고요. 이 명동촌은 김야견을 비롯한 당시 이제 이 한반도 지방에서 이주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명동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이제 촌락들이 많이 있었고, 아까 말했지만 10여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았다는 것. 준자치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자치기관이 만들어지고 자치기구에 따라서 이곳에서 한인들이 어떤 활동들을 이제 대거 담당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이곳에는 학생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정촌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고요. 명동촌에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명동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이름난 어떤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이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에서 교사이거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학생 출신들이 독립운동가로 많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시 쓰신 그 작가 누구신지 알죠? 바로 윤동주. 그 윤동주가 살았던 곳도 바로 이 국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명동촌에서 명동학교를 나오고 이후에 일본에 가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다가 그것에 의해서 결국 순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만큼 당시에 여러 이름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여기서 이제 배출이 됐고요. 특히나 이 명동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국내에도 고등학교가 잘 없었어요. 중등 교육기관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경상도 지역의 중등 교육기관인데 이게 1930년대 가서야 여러분들 지금 잘 아는 김천고등학교 처음 하나 생길 정도였는데 1910년대 이 명동학교는 중등 교육기관 어떤 기능을 갖춘 오늘날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명동학교를 나왔던 게 바로 윤동주를 비롯했던 많은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이제 무장 독립 단체들도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함께 같이 살펴보면은 자, 이러한 북간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무장 독립 단체, 중광단이라고 하는 무장 독립 운동 단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치 조직, 그러니까 이 여러 촌락들을 아우르는 자치 조직으로서 간민회라고 하는 자치 조직도 만들어집니다. 이 중광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서일이라고 하는 분, 대종교를 믿으면서 당시 이제 이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서일이 이걸 만들게 됐고요. 이 중광단이 나중에 확대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북로군정서, 임시정부 산하의 이 북로군정서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결국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북간도 지역의 어떤 활동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간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간도 지역은 사실 이제 1850년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건 아니에요. 191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어떤 국권 침탈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어떤 단체, 아까 봤던 신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좀 의도적인 방향으로 어떤 마을과 그런 기관들이 설립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이곳 삼원보라고 하는 자치 마을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신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삼원보가 조직이 되었는데 이 삼원보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신민회 회원 가운데 그러니까 이회영을 비롯했던 육형제, 서울 시내에서 거의 한 600억 정도 되는 그런 자산을 갖춘 그 당시 최고의 부자 가문이었던 이회영 육형제가 자신의 가문을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식소를 다 이끌고 정말 비밀리에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삼원보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삼원보에는 거기 보시면 그 자치기구인 경학사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한 학교도 건설이 됩니다. 자,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통 우리 지금처럼 초등교육기관으로 만들어졌다가 이후에는 신흥 무관학교로 변모가 됩니다. 신흥 무관학교로 변모가 되죠.
그래서 웬만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신흥무관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학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당시 이제 뭐 기숙사 형태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무료의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군사 훈련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참 뭐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이회영 육형제를 비롯했던 이제 그런 형제들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을 해갔고 이게 1920년대 중반까지도 운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 정말 이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다 이제 기부를 할 만큼 이 독립운동의 어떤 열의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무장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서로 군정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중앙단이 북로 군정서로 배치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임시정부 산하에서 이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는 임시정부 산하의 어떤 군사단체로 이제 나중에 승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이 무장단체를 임시정부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임시정부 소속의 어떤 군사단체로 편입을 시킨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의 단체와 자치기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연해주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해주 지역이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촌, 새로운 한국인을 위한 그런 촌락이라는 의미에서 신한촌이 건설이 됩니다. 자, 신한촌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래서 권업회라고 하는 자치기관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최초의 자치기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정부 형식의 자치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로 발전이 되고 이 대한국민의회는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와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이 미국에서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하와이로 많은 이제 사탕수수 노동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했다가 18세기 중반 이후부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19세기 후반쯤 되면은 하와이에서 다시 미국 본토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치면 여기 서쪽, 여기에 특히나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예전에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두 명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일본인 그 친일,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고문으로 파견됐던 스티븐슨을 암살하면서 그 장인환과 전명훈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당시 이제 한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든 단체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한인 국민회는요,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그 당시 이제 한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과 박용만 같은, 자, 그런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이주 지역,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런 것들이, 활동이 됐는데, 특히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강력한 이 무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총을 든 한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그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그리고 그런 이제 군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가행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죠. 미국에서 어떻게 한인들이 스스로 이런 무장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시 이제 정부로서의 어떤 기구가 제대로 이제 설립이 되지 않고 뭐 중국이나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장 단체를 조직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총을 들고 다니면 당연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총도 사실은 진짜 총이 아니라 목총을 들고 다녔어요. 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한 그 이후에 이 박용만과 이승만이 좀 이제 갈라지게 돼요. 이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당시 이제 외교론을 주장했었던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것을 미국인에게 위협이 되고, 자, 이것은 결국 외교 독립 활동을 하는 우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용만은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승만이 주도적으로 이 대한인 국민회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활동과 그리고 국외 활동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외는 크게 보면 북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 연해주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활동도 있었다라는 것. 1910년 되면 우리가 국권 침탈을 당하고 사실 한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국외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와이 그 당시 노동자들 한 달에 하루에 70센트 받았대요.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돈으로 치면은 몇천 원 받고 그 하와이 그 당시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10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오늘 1910년대 민족 독립운동, 자, 이거 한번 살펴봤고요. 63차 시, 64차 시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볼게요. 안녕.